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죠. 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요.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들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국민들, 그 국민들이 겪는 아픔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위안부 문제 3009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포, 우리 국민이 겪었던 가슴 아픈 역사는 치욕스럽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힘든 이야기지만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주 악명 높은, 지금도 미국의 인권단체에서 알고 있는 도집결소,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악명 높은 도집결소입니다. 제가 도집결소에 가서 있었던 미친 짓들을 얘기를 한다고 했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제가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집결소에 가기 전에 제가 집결소까지 갔다는 것이 저에게 큰 행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보이부에서 벌써 다른 분류로 갔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두 번째 탈북이잖아요. 두 번째 탈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국에 가려고 했단 말이죠. 한국 기도로 몰리는 게 아니고 한국 기도로 인정이 돼서 정치범 수용소에 원래 가야 되는데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도집결소로 나온 것은 최고의 성공이었습니다. 이만갑 때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보이부에서 후배를 만나게 돼서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도집결소로 나오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신변 때문에 제가 못 해드리겠지만 그분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로 그분께서 저를 정치범으로 몰릴 뻔한, 정치범으로 몰아야 됩니다. 다음날로 탈북을 했고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이제 저를 좋게 생각해서 감옥에 보내거나 이제 뭐 정치범에 보내거나 교화소로 보내거나 이러면 전 또 살아서 갈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정치범에 넣어야 되는데 그분의 서류 작전으로 저는 감옥도 가는 걸 면하게 됐고요. 네, 참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어떤 서류를 통해서 제가 살아남게 됐는지를 이 이야기를 하는 날이 정말 감사한 분에게 감사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분의 도움으로, 정말 도움으로 제 꿈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잡혔을 때 꽃바다가 막 펼쳐졌다고 했는데 정말 나름 두 번 북송축은 저에게 꽃길이었습니다. 제가 걸었던 그 꽃길 중에 겪었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집결소에 갔더니 반 이상이 바뀌었고요. 반은 또 5년 전에 저를 봤던 사람들이 저에게 야 이년아 4월의 봄 예술 축전이냐? 해마다 오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축제 얘기를 할 때 북한에 축제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김일성이 생일 4월 15일에 전 세계 축전이 있습니다. 태양절 기념 축제 이런 게 있는데 그때 해외에서 이제 그때 공연하러 해마다 온다고 제가 이제 그 5년 전에도 왔는데 또 오니까 또 오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일도 안 된다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넣는데 그때 들어가서 저는 센 언니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저의 나이가 같은 이제 친구들께 좀 친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애들끼리 그냥 진짜 도둑질을 저는 감옥에 있을 때 도둑질을 못 해봤습니다. 제 범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면 변만하게 안 했고요.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주워 먹었지 도둑질 같은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도둑질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성실하고 착하다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열심히 면회를 들여와서 제가 먹고 살만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도둑질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도둑질 때문에 감옥에서 살아난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못하다가 보기만 한 거죠. 어떤 방식으로 도둑질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가니까 제가 그저
네, 거기서 아주 스타인 겁니다. 선배 스타. 그래갖고 애들에게 그런 거 도둑질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써야 돼. 도둑질을 할 때 혼자 하면 절대 안 돼. 협동작전이 필요해. 짧은 순간에 내 몸에 물건이 오래 있으면 안 돼. 막 이런 거를 막 가르치면서 저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남이 도둑질해온 거를 먹는 그런 센 언니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랑 모의부 구류서가 바뀌어졌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도직결서는 안 바뀌어진 겁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안 바뀌어졌더라고요. 5년 전에도 저는 익은 쌀밥을 못 먹어봤습니다. 밥을 주는데 옥수수를 그냥 기계에다가 뚝뚝뚝뚝 기계가 없으면 절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에다 푹 불궈 넣습니다. 온밤 불궜다가 나무불 호로록 떼가지고 이제 이만한 새감에다 삶아주면요. 서러서 나와요. 서러요. 반이 서러 있는데 그 선거를 먹고도 설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먹고 있는데 5년 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 집교소 소장이라는 사람은 중자를 맡고 있는데 거의 이제 애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중자에 대해서. 거의 아버지 같더라고요. 왜냐면 돈 많은 그냥 돈이 있는 애들을 되게 잘 봐주더라고요. 그 짬에 돈을 또 숨겨오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몸수색을 하잖아요. 모의부에서 알몸수색을 합니다. 그럼 알몸수색을 왜 하냐면 돈을 어디다 숨겼냐. 근데 홀딱 부수는데도 없어. 그럼 뭘 시키는 줄 압니까? 펌프를 시켜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시킵니다. 그거는 탈북 여성들이 돈을 자궁에 숨겨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키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자궁에 숨기냐. 예를 들어 10장. 달러로 10장이면요. 중국 돈으로 6,000위안, 6,500위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달러 10장을 물에다가 적셔가지고요. 털털털털털 말아서 콘돔에 끼워가지고 자궁에 넣어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을 계속하니까 탈북자들 속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나갈 때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간다 했더니 펌프를 시킨 겁니다. 알몸 수색에 대해서는 탈북 여성들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왔는데도 어이없게 알몸 수색을 당했다. 국정원에서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해외에서 저희가 삼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옷을 벗기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거기에 어떤 병균이 있고 어떤 전염병을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탈북자가 입은 옷은 100% 벗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느꼈고요. 그렇다고 막 야 옷 벗어! 펌프해! 이런 게 아니고요. 옷을 벗은 다음에 정중하게 한국에서 온 새 옷을 주고 그것을 갈아입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죠. 저처럼 북한 감옥에 가서 홀딱 벗고 펌프를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너무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목욕탕도 아닌데 이 여자는 옷 입고 있는데 나보고 옷 벗으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른 건데요. 북한하고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북한에서도 이거 당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찝고 넘어가는 건데 북한에서는 돈 훔친 거를 돈을 숨겨놓은 것을 찾기 위해서 펌프를 시키는 거고요. 북한은 새 옷을 안 줍니다. 입고 갔던 옷을 다시 입히는 겁니다. 수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예방 여러 가지 문제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돈을 꼼쳐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펌프하면 자궁에 넣었던 돈은 당연히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달러 같은 걸 물에다가 적셔갖고요. 꼬기 싸면요. 이렇게 엄지손톱 눈알만큼 된대요. 그거를 비닐봉지에다가 싸가지고 불로 지지면 비닐봉지가 딱 봉합이 됩니다. 그러면 삼켜버린답니다. 그러면 그게 변으로 나온답니다. 네, 그래서 변을 함부로 안 봅니다. 그런 사람들 변을 함부로 안 봐서 그 변에서 근데 밥을 안 먹으면 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먹은 다음에 밥을 안 먹고 잘 안 먹고 물 쪽으로 먹으면서 보이부에서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그 보이부에서 진짜 변을 한 번도 안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빠르신 분들은 15일 만에 빠르신 분들은 15일만 조사받고 도직결서로 이송되기 때문에 15일 동안 먹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몇 장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껏해야 10장까지는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알 두 알 그걸 삼키는 북한 여성들의 생존의식, 살아야 된다는 탈북 이유를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돈을 사수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결소에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돈이 없냐고 대놓고 얘기해요. 들어가자마자 대놓고 야 돈 뭐 잘 숨겨왔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보이브 새끼들 또 이제 다 벗겨서 다 뺏었어? 보이브가 또 아주 엄청 상극이에요 여러분. 별로 저희 편 같지 않습니까? 누가 제 편인지도 모르겠는데 뺏었어? 이러면 아니요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제 스토리 알잖아요. 쭉 얘기를 했더니 아 이년은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돈 한 장도 못 가지고 왔어? 에이 이러면서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오면 조금 먹을 날이 있는 줄 알고 좀 친한 척을 해요. 막 이제 막 인간적으로 막 야 고생했다 어깨도 두드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다른 애들은 돈을 어떻게 숨겨왔냐고 보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숨겨온 애들도 있고 하여튼 귓구멍에다 녹았다 오는 애도 있다고 하고 하여튼 대박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신발 어디 안에다 숨겨가지고 하여튼 상상이 안 돼요. 마약을 숨기는 마약범들도 아마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해서 돈을 그렇게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외화를 가지고 나오면요 도직결소는 뭐가 좋으냐면 돈만 있으면 영양실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돈 100위안을 주면요 반을 사다 줍니다. 반 이상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 애들이 아무 뭐 경찰 보안원들한테 돈을 주면서 사달라고 돈 원래 주면 뺏어야 되잖아요. 근데 뺏지 않고 사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자기한테 관심이 있거나 인정이 있는 교도관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부탁하는데 그분들은 되게 인자합니다. 얼굴들이. 그래서 모든 애들이 그 사람들은 생계형으로 우리 고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부탁하면 그분들이 자기가 이제 이뻐하는 애들이 있어요. 돈으로 사주기도 하다가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서 되게 이뻐하고 이런 애가 있는데 하루는 제가 그 직결소에 있던 이야기를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딱 이거 얘 하나 들고 여러분들이 거기가 어떤 미친 짓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루는 일하러 나갔는데요. 도직결소가요 정말 일이 힘듭니다. 저는 교화소에서도 힘든 일을 했지만 도직결소처럼 힘들진 않았습니다. 일이 힘들다 끝도 없습니다. 농사철엔 농사해야 되고요. 겨울에는 또 저처럼 나무 화목하러 다녀야 되는데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사람이 힘이 없어서 일을 못 나면요. 모리채를 끌고 갑니다. 모리채. 사람이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영양실조가 다 와갖고 막 6개월씩 거기 있다 보면 영양실조가 와요. 그러면 올라가지만 또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머리를 끌면 아파서 따라갑니다.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감옥에서도 교화소에서도 그렇게 나갑니다. 북한 교화소에서는요. 최소한 영양실조가 걸리면 병방이라는 데 엮고 일은 안 내보내요. 근데 이 도직교서는 사람이 영양실조가 뼈밖에 안 남았는데 죽기 전날까지 머리를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사람이 죽는 그 직교소에서도 사람이 죽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더 끔찍한 게 성폭행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친한 이제 교도관이 있었어요. 선생님이라 하죠. 그 선생님에게 돈을 주면 그것은 뭘 사다 주고 얘가 원하지 않아도 또 어떤 때는 얘 영양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사다 주고 소근소근 이야기도 하고 얼핏 보면 연예인 같아 보이는 나이 또래가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제 친구 뻘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또래가 같으면요 이제 야 정답게 불러요. 그 교도관들도 야 아무개야 설미야 뭐 이러면서 야 중국에 이번에 가서 딸 목소리는 들었니? 막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면 에이 막 같이 두드려주고 이렇게 조금 친근하게 좀 지내는 편인데 한 친구는 거기서 그런 젊은 애가 되게 이제 이뻐해줬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일하러 농사일을 하러 나갔는데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라면 줄을 쭉 앉아서 밥을 배식해놓으면 자 시작하면 5분 안에 먹지 않으면 그걸 다 못 먹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일컷이오기 때문에 막 정신없이 밥을 그 서로 있는 밥을 막 먹고 있는데 그 소좌를 달고 있는 격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보안원이 뛰어들어온 겁니다. 거기서는 도직교소 소장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도직교소 소장이 중자고요. 이놈이 소자예요. 근데 소자인데도요. 더 높은 직책보다 직책은 낮은데 영역이 더 높다고 해야 될까요? 소장을 쥐고 놉니다. 이놈이. 왜냐면 이놈한테 돈이 많더라고요. 이놈의 돈 어디서? 탈북자들 들어온 데서 그 돈을 약탈한 돈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 내놓고 있잖아. 오늘 어떻게까지 유혹을 하냐면 돈을 안 내놓으니까 돈 있어 보이잖아요. 안단 말이죠. 얘가 다른 보안원에게 돈을 주고 뭘 사먹는 걸 아는데 그 돈을 뺏고 싶어. 그러면 나 너 이번에 살아나면 돈만 얼마만 내 그러면 중국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뭐 이러면 해커동 넘어가지고 돈 다 내놓으면 다 뺏고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더니 그 제 친구의 애가 나름 이제 이뻤어요. 걔를 막 정신없이 때리는 겁니다. 제 친구도 있었고, 제가 친구라기보다는 제 나이 또래 애들입니다. 정신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때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걔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야, 이년아, 너 왜 그랬어 하면 때리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 막 제가 이제 좀 나름 가까워서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데, 다음날이 되면 또 다른 어떤 젊은 애가 또 맞고 있어요. 이유 없이 맞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놈이 마사지를 저녁에 받겠다고 데리고 들어가요. 중국에서 마사지 일을 했던, 중국 여러분 알잖아요. 마사지 되게 잘하는데, 그래서 탈북자들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마사지 일을 하고 왔던 애들을 다 불러다가 마사지를 시킨대요. 마사지 시키면서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을 하거나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항을 했던 애들은 성추행, 성폭행 할 거 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개처럼 때리는 거예요. 완전 밥 먹는데 우리 밥그릇이 다 저쪽에 다 날아나고요. 거기서 그냥 막 정신없이 두들겨 때려놓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친놈이 어떻게 법이 없으면 경찰이라는 놈이 그러고 대낮에 시퍼런 대낮에 사람 때리고, 근데 그걸 후에 알고 보니까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쟤 왜 맞지? 쟤 어제 그 마사지 나오라는데 안 나갔잖아. 나오라고 문 따주는데 안 나가고 자는 척하고 이러면 그 다음날에 맞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하는 게 공공연하고 당연하고, 거기에 있는 그 소절한 놈이 하는 행동을 다른 서위나 중위가 보고 있으면서 저놈이 어떤 나쁜 짓을 한지 다 알고 있으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이 무슨 개같은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거기서 그런 험난한 꼴을 보면서 저는 나름 또 북한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열심히 빨리 와서, 가족이 빨리 와가지고 빨리 도집결소에서 담당 구역 보입으로 뽑아놔야 이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막 돈을 씁니다. 왜 돈을 쓰냐면 청진에서 라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제 고향까지. 그런데 담당 경찰이 저를 데리러 도집결소에 왔다 가는 비용도 나라에서 1원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범죄자가 돈을 내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찾아가서 우리 애가 도집결소가 너무 악명 높으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빨리 나와서 이제 구류장에 들어와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막 뛰어가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빨리 좀 우리 딸 빼달라 해서 저는 일주일 만에 그 도집결소를 빠지게 됐습니다. 그 돈 주겠어, 뇌물 주겠어, 우리 애 좀 빨리 뽑아달라. 그래서 저는 나왔지만 그 전에는 한 달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탈 때는 한 달 동안 개고생했고, 두 번째는 일주일 있었는데, 그 기간에 제가 봤던 것들, 그 짧은 기간에 거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영양실조도 일시키고, 아픈 사람도 머리를 잡아다 일시키고, 자기 성추행, 성폭행 할 거 다 하면서 거부했다고 때리고, 그저 막 무참하게 사람에게 못쓸 짓을 하는 21세기에 이거는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되고요. 알려야 되고요. 북한도 알아야 됩니다. 설마 북한에도 법이 있겠는데 경찰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들끼리 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양육강식으로 강짜로 버티고 있는 그 북한 땅에서 자기들끼리 생존하면서 생겨나는 이 나쁜 것, 이거 절대 이 야만적인 같은 동포? 저 어떤 때 동포라는 말에 웃음이 픽 나갑니다. 같은 동포끼리 어떻게 이런 행동을,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같은 이념으로 살았던 사람들끼리 중국 한번 갔다가 그렇게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북한도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깊이 다뤄봤습니다. 도집결소를 떠나서 구역안전부로 가서, 구역보안서로 가서 저는 다행히 좋은 제 선배, 후배 때문에 교도소에 가지 않고요. 단련대라는 곳을 가서 한 몇 달을 살다가 또 거기서도 모범 출소가 있습니다. 단련대는 되더라고요. 모범 출소로 자유롭게 밖에 세상에 나오게 됐고요. 그 다 뇌물입니다, 여러분. 뇌물이면 다 되더라고요. 두 번째 가봤더니 나오게 됐고,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너무 저를 아파해 주셨던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의 산소 묘지에도 그래서 가보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탈북,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선택을 가장 잘했던 세 번째 탈북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